자, 72페이지에 기압. 기압이 뭐야, 기압? 공기의 압력, 공기의 압력을 줄임말이 기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공기가 있어. 이 공기들이 가만히 있나? 아니에요. 지금 이 공기 입자들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막 미친 듯이 분자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 그죠? 미친 듯이 여기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 공기 알갱이들이. 자, 공기 알갱이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너네들 몸에 꽝꽝꽝 공기 알갱이가 지금 막 충돌을 하고 있어요. 알겠어? 우리 몸에 공기 알갱이가 와서 막 부딪히고 있어요. 공기 알갱이가 나한테 막 부딪히는 이거를 두 글자로 뭐? 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기의 압력, 공기 알갱이가 나한테 부딪히면서 생기는 힘이에요, 힘. 그럼 여러분 지금 몇 기압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 몇 기압? 1기압. 근데 1기압이 얼마나 되는 힘인가? 여러분 지금 어깨 위에 공기가 몇 킬로까지 있더라? 우리 머리 위에 어깨 위에 공기가 몇 킬로까지 뻗어 있더라? 1000kg 기억나? 대기권은 바닥에서부터 1000kg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어깨 위에 공기가 1000kg까지 지금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깨 위에 공기 1000kg를 얹고 있는 겁니다. 자, 공기 1000kg의 무게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뻥치네. 안 느껴지죠, 그죠? 이거 왜 안 느껴져요? 내 공기가 나를 막 누르고 있는데 왜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벼워서? 아니요, 안 가벼워요. 여러분 지금 어깨 위에 코끼리 한 마리씩 얹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공기의 무게 안 가벼워요. 근데 왜 우린 코끼리를 못 느껴요? 왜? 자, 밖에서 코끼리가 눌러주는 거랑 똑같은 힘으로 여러분 몸속에서도 코끼리가 받쳐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야. 기압은 바깥과 안에서 같이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거지. 근데 내가 우주복도 안 입고 저기 우주에 가서 이렇게 맨몸으로 서 있어요. 자, 밖에서 눌러주는 코끼리 있어, 없어, 우주에? 우주는 공기가 없잖아. 진공이잖아. 밖에서 누르는 코끼리가 없다고. 근데 내 몸 안에선 코끼리가 밀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람이 막 부풀어 올라?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몸의 제일 약한 부분부터 부풀어 올라 터지기 시작해요. 어딜 것 같아요? 눈, 귀 속의 고막 이런 데부터 터지기 시작한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러분 지금 엄청난 공기의 힘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 몸속에서도 똑같은 힘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못 느낄 뿐이야. 그리고 기압은 위에서 아래로만 누를까? 지금 위에서 아래로만 공기가 날 누르고 있나요? 아니요. 위, 아래, 앞뒤, 양옆, 사방팔방 다 누르고 있어요, 공기가. 그리고 내 몸 안에서도 똑같이 사방팔방 다 받쳐주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압은 너무 중요해, 밑줄 쳐놔.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여러분 위에서만 누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기가 사방 다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몸을 모든 방향에서 코끼리가 다 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자, 우리 이 기압이 진짜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여기 있는데 이거 할 줄 아나? 이거? 컵에다가 물 담은 다음에 얇은 종이를 얹고 헷가닥 뒤집어. 그런 다음에 손 떼면 물 안 쏟아지는 거. 이거 압니까? 왜 물이 안 쏟아지죠? 밖에서 공기가 얘를 아래에서 위로 밀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압력이 받쳐주고 있어서 안 쏟아지는 거예요. 공기의 압력이 기압이 위에서만 눌렀다면 쏟아졌죠. 밑에서도 공기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쏟아지는 거야. 그 다음 여러분 신문지를 이렇게 넓게 펼쳐요. 신문지를 넓게 펼친 다음에 여기다가 30cm 자를 하나 꽂아요. 꽂아놓고 이 자로 신문지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완전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지는지 알아요? 이 넓은 신문지 면을 공기의 압력, 공기가 다 기압으로 누르고 있어서 얇은 자로 이렇게 들라고 하면 안 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기압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 이거 옛날 사람들이 이미 실험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반구가 철로 만든 공이야. 근데 이렇게 둥근 공 2개를 철로 모자처럼 만들어가지고 2개를 이렇게 붙여요. 공이 되잖아요. 공 반쪽짜리 2개를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요 안에 공기를 싹 빼서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요. 공기가 없어 지금. 그러면 바깥에서 누르는 공기는 있는데 안에서 밀어주는 공기가 없을 거 아니야. 안에가 진공이니까 이거 손으로 떼려고 뗄 수 있게요? 없게요? 이거 죽어도 안 떼져요. 그래서 얘를 떼려고 양쪽에다가 고리에 실을 걸어갖고 이렇게 양쪽에 말을 연결해서 말을 막 채찍질해서 양쪽으로 떼려고 했어. 양쪽에 한 마리씩 달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2마리씩도 달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양쪽에 8마리씩 달았을 때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공기가 누르는 힘이 대빵 세다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 안에 진공이 아니라 공기가 있었다면
사람의 손으로도 쉽게 떨어졌을 거야. 왜냐면 안팎에서 미는 힘이 다 있었을 테니까. 이해됐죠? 여러분 벽에다 붙이는 뾱뾱이 알아요? 이렇게 곰으로 생겨가지고 여기에 뭐 장식구 같은 거 걸려있고 벽에다 뽕 누르면 안 떨어지고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압니까? 이것도 얘가 벽에다 뽕 누르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얘가 벽에 이렇게 압축이 된다. 이렇게 요 사이가 진공이 돼. 공기가 싹 빠져나가 내가 누르면서. 그럼 밖에서 눌러주는 공기의 압력은 있지만 안에서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압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벽에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게 다 기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요거 페트병 잘 나와.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어요.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아요. 그럼 이 안에 지금 수증기가 꽉 차 있거든요. 뜨거운 물이 증발해서 이걸 갖다가 어디에 집어넣냐? 얼음물이 들어있는 수조에. 얼음물이 막 들어있는 데다가 이 페트병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 꽉 차 있던 수증기가 무엇으로 변화할까? 희창이 아까 했잖아. 자, 따뜻했다가 차가워지면 수증기가 뭐로 변한다? 그렇죠. 이 안에 물방울이 막 맺히면서 잘 생각해봐라. 요 안에 수증기로 꽉 차 있었는데 물방울이 되면서 꽉 차 있던 수증기가 없어졌어. 그럼 안에서 밀던 기압이 지금 감소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 페트병이 어떻게 되게요? 밖에서 누르는 공기의 압력은 있는데 안에서 받쳐주는 공기가 없어졌어. 물방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르르 막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얘가 찌그러들어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공기가 사방에서 다 누르고 있는 거야. 모든 방향에서 기압이 다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다 공기의 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공기의 압력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자,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수은 알죠? 수은. 이거 위험한 중금속이잖아. 수은이 가득 들어있는 수조에다가 1m짜리 시험관을 하나 준비해. 1m짜리 시험관. 1m짜리 시험관 안에 수은을 꽉 채운 다음 획 뒤집어서 요 수조에다 콕 꽂아요. 그래서 1m짜리 시험관에 수은을 꽉 채운 다음 획가닥 뒤집어서 여기다 꽂았더니 꽉 차있던 수은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딱 멈췄습니다. 자, 이때 수은 기둥이 높이를 재봤더니 몇 센치? 76cm. 왜 76cm가 딱 됐을 때 멈췄을까?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과 밖에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이 똑같았던 거야.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같아질 때까지 내려갔다가 누르는 힘이 다 똑같아지니까 거기서 멈춘 거예요. 즉 공기가 누르는 힘은 수은 기둥 몇 센치가 누르는 힘이랑 똑같더라. 76cm가 누르는 힘이랑 똑같구나. 이 사람이 이걸 처음 발견합니다.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힘이 대체 얼마나 되지? 수은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자, 이 실험을 만약에 수은 대신 물로 한다. 물로 하면요 1m짜리 시험관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몇 미터가 올라가냐면 물로 하면 물기둥 10m가 돼요. 무슨 얘기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물기둥 10m가 누르는 압력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걸 수은으로 하면 수은은 물보다 훨씬 무거운 액체이기 때문에 76cm밖에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어깨 위에 물기둥 10m씩 얹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공기의 압력이 그 정도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토리첼리가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힘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랑 똑같고, 그 다음 여기 수은 기둥이 원래 꽉 차 있다가 슬금슬금 내려가서 76cm에서 멈춘 거잖아요. 그럼 요 사이 요 수은 기둥이 내려간 이 부분은 지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수은이 꽉 차 있다가 내려갔으니,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진공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딱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지금 같아진 순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물론 어디서나 항상 수은 기둥 76cm가 똑같이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기압이라는 건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이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좀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 수은 기둥 76cm를 우리가 얼마라고 약속을 했냐?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힘을 딱 1기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압이 예를 들어 좀 높아. 지금 한 1.1기압쯤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수은 기둥 실험하면 수은 기둥 높이가 76보다 높게 나오겠어, 낮게 나오겠어? 지금 여기 기압이 1기압보다 높아. 그럼 수은 기둥 높이는 76보다 좀 높게 나오겠죠.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하고 공기가 누르는 힘이 같아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수은 기둥 실험 장치를 들고 저기 에베레스트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 에베레스트 산꼭대기는 기압이 여기보다 높아요, 낮아요? 얼레리? 높아요. 야, 우리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되냐? 낮아요. 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가면 기압이 엄청 낮단 말이에요. 왜?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쵸? 그럼 수은기둥의 높이는 76보다 높겠어, 낮겠어? 낮겠죠. 자, 내가 이 수은기둥 실험장치를 들고 달에 갑니다. 달에 가면 수은기둥의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0cm. 그렇죠. 달에 공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에 기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수은기둥도 하나도 안 올라와요. 딱 빵이에요, 빵.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기압이 높은 데 가면 수은기둥 높이도 높아지고 기압이 낮은 데로 가면 수은기둥도 낮아지는데 딱 몇 센치가 됐을 때를 76cm가 됐을 때를 1기압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1기압은 요 HG가 뭘 의미하는지 알죠? 수은의 원소기호가 HG인 거 알고 있어요? 수은 76cm라는 뜻이에요. 수은 76cm. 수은 76cm를 1기압이라 하고 센치를 밀리로 고치면 760밀리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이 돼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1기압이라고 정한 거예요. 됐습니까? 요 1기압의 의미는 싸그리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물기둥으로 실험하면 10m나 올라가요. 공기기둥으로는 미터도 아니야. 지금 공기 1000kg가 누르는 압력이 딱 이만큼이란 얘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게 1기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수은기둥을 좀 두꺼운 걸로 바꿨어요. 두꺼운 걸로 바꿔서 실험하면 76cm가 변할까요? 이거는 단위 면적, 똑같은 면적 딱 누르는 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두꺼운 걸로 바꾼다고 해서 기둥의 높이가 변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를 가느다란 걸로 바꿔서 실험한다고 76cm가 변할까요? 아니요. 1기압의 수은기둥의 높이는 굵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76cm. 자,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기울여 봅시다. 얘를 이렇게 눕혔어요. 76cm가 변할까요? 아니요. 1기압이면 무조건 76cm.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여도요. 1기압이면 무조건 76cm. 굵기와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울여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1기압이면 높이는 항상 76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공기가 누르는 힘과 수은기둥이 누르는 힘이 똑같아질 때 멈춘다. 됐습니까? 이걸 토리첼리가 실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압을 재기 위해서 맨날 이 수조를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편하게 기압을 잴 수 있도록 만든 도구, 그게 바로 기압계입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이 실험 누가 했다고요? 토리첼리가 수은을 이용하여 측정했어요. 수은이 내려오다가 76cm에서 멈춰요. 왜? 수은이 누르는 압력과 기압이 같아졌기 때문이에요. 수은이 누르는 압력과 기압이 같아져서. 그리고 중요한 건 요 위에 빈 공간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완전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 굵기를 다르게 하거나 유리관을 기울여도 높이는 그대로 유지. 뭐가 바뀌어야만 높이가 바뀌어? 기압 자체가 바뀌어야만 높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수조, 시험관을 바꾼다고 높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1기압의 의미는 무조건 달달달 외워주셔야 되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져요. 왜? 공기양이 줄어드니까. 높이 올라가면 공기양이 왜 줄더라?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왜 줄어요? 이거 처음 수업할 때 했는데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면 공기의 양이 왜 줄어듭니까? 와, 여러분 지구 주변에 공기가 붙잡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기압도 낮아지는 거죠. 중력이 약해지니까 공기의 양이 준단 말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고요. 그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1기압이라고 내일도 1기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장으로 가시면 74쪽. 그러면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고기압은 기압이 높은 것이겠죠? 저기압은 기압이 낮은 것이겠죠? 자, 1기압보다 높으면 고기압이고 1기압보다 낮으면 저기압이라 할까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고기압은 그냥
주변보다 여기가 높아. 그럼 거길 고기압이라 그래요. 여기가 꼭 1기압보다 높아야만 고기압인 게 아니고요. 주변보다 여기가 좀 높다. 그럼 고기압이라 그래요. 주변보다 여기가 좀 낮아. 그럼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고기압은 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을까? 고기압은 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을까? 자, 고기압은 이래요. 위에 있는 공기가, 잘 봐요. 위에 있는 공기가 어떤 이유로든 밑으로 내려와요. 공기가 하강을 해요. 여러분, 기압이 결국은 공기가 여러분을 누르는 힘 아니야? 근데 위에 있는 공기가 내려오면서 너네를 막 눌러. 그럼 거기는 기압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공기가 내려오면서 너를 막 눌러. 기압이 높아, 낮아? 올레리? 한번 눌려보고 싶냐? 공기가 내려오면서 니네를 막 누른다고. 여기가 고기압이겠어, 저기압이겠어? 고기압이죠. 세게 눌러야 고기압이야. 여러분들 이걸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고기압이에요. 왜? 내려와야 널 세게 누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해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데가 고기압. 그럼 반대로 저기압은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뜨려고 하는 곳, 여기가 저기압이야. 봐봐. 공기가 너를 눌러야 기압이 센 건데 공기가 막 뜨려 그래. 그럼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잖아. 거기가 저기압이라고요. 하강기류가 생기는 것이 고기압, 상승기류가 생기는 것이 저기압입니다. 여러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고기압, 공기가 위로 뜨려고 하면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기가 내려오면 고기압이에요. 공기가 뜨면 저기압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름 생성할 때 공기가 언제 뜨는지 배웠다. 오늘 시험도 봤다.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4가지 중에 뭐가 있었어? 지표면이 불균일하게 가열될 때. 기억납니까? 주변보다 여기가 뜨거워졌어. 여기만 햇빛을 많이 받았어. 그럼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공기도 뜨거워서 위로 떠요.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디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것. 차가워서 공기가, 차가운 공기니까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해. 그럼 거기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착각해요. 자, 온도가 높아요. 거기는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저기압이에요. 온도가 높은 데가 저기압이에요. 왜? 온도가 높으면 공기가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뜨려고 하니까 저기압이에요. 온도가 낮아야 고기압이에요. 왜?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눌러야 고기압이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공기가 온도가 낮아서 하강해야 고기압, 온도가 높아서 상승해야 저기압입니다. 그러면 고기압은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고기압은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땅을 만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땅을 뚫고 갈 수는 없는데 위에서 자꾸 누르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저기압은요, 공기가 위로 떠요. 그럼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뜨면 여기는 이제 진공이야? 공기가 없어? 아니지.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채워줘야죠. 그러면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가고, 저기압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불어나간 바람이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간다. 즉 모든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반대로 부는 바람은 없어요. 모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즉 바람이 부는 이유는 무슨 차이 때문에? 기압 차이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항상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바람이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만 가요. 공기는 저에서 고로 안 갑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거구나. 이게 바람이구나. 그럼 어디가 고기압되고 어디가 저기압되는데, 가열되는 곳, 뜨거워지는 곳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뭐라고요? 저기압이에요. 왜? 뜨거워지면 공기가 뜨려고 하니까. 뜨거워지면 공기가 뜨려고 하니까. 냉각되는 곳은 어디야? 고기압이에요. 가열되는 곳이 저기압, 냉각되는 것이 고기압.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람이 불어요. 즉 바람이 부는 이유는 바람이 부는 이유는 기압 차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기압 차이가 더 많이 날수록 바람이 세게 불어요. 고기압은 더 높고 저기압은 더 낮을수록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예요. 자, 요 기압 차이 때문에 부는 바람, 해류풍과 계절풍이 있는데 요거는 좀 쉬고 합시다.
해류풍, 계절풍 쉽습니다. 여러분 요거 봐요. 지금 낮이에요. 해가 떠 있어, 해가. 자, 낮이면 햇빛을 받아서 점점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육지와 바다 중에 어디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바다요? 진짜? 물과 모래 중에 누가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갈까? 아니, 한여름에 더울 때 해수욕장 놀러 갔다고 생각해봐. 모래가 뜨거워? 바닷속이 뜨거워? 모래가 뜨겁죠. 모래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자, 그러면 낮에는 육지가 막 뜨거워져. 온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바다는 온도가 낮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온도가 높은 쪽이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저기압. 왜? 공기가 뜨니까. 공기가 떠서 여기가 저기압이에요. 육지가. 여긴 공기가 가라앉아서 고기압이에요. 자,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됐습니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럼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겠네요? 바람은 항상 이름을 어디를 붙이냐면요, 시작되는 쪽. 어디에서 불어오니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이름이 무슨 풍? 해풍.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해풍.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근데 밤이 됐다? 밤이 되면 추워. 점점 식어. 육지가 빨리 식게, 바다가 빨리 식게. 육지가. 그래서 이번엔 여기가 온도가 낮아요. 이쪽이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낮은 쪽이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뭐라고? 온도가 낮은 쪽이 고기압이다. 왜? 차가워진 공기가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여기가 고기압이요. 여기가 저기압이요.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 위에 부는 바람은 보지 마세요. 우리는 땅에 붙어 살아요. 밑에서 부는 바람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니까 바람은 시작되는 쪽에 이름을 붙여요. 무슨 풍? 육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낮과 밤에, 낮에는 해풍 불었다가 밤에는 육풍 불었다가 또 해풍, 육풍, 이게 하루를 주기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해류풍이라 그래요. 자, 해류풍,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입니다. 하루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풍은 언제 불어요? 낮에 불어요. 왜? 낮에는 육지가 더 뜨거우니까 바다가 고기압이 되면서 바다에서 육지로. 육풍은 밤에 불어요. 왜냐면 낮에는 육지가 더 빨리 식어서 육지가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게 좀 규모가 커지면, 자,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쪽에 보면 바다가 있어요. 태평양. 그리고 저쪽은 뭐예요? 아시아 대륙이죠. 자, 여름입니다. 육지와 바다 중 어디가 빨리 데워져요? 육지가. 이쪽이 온도가 높아요. 이쪽이 온도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높으면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저기압. 뜨거우니까 공기가 뜹니다.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지금 이 바람 어느 쪽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동서남북 읽을 줄 압니까? 이 바람 어느 쪽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이렇게 불어요. 시작되는 쪽에 이름을 붙여요. 바람은 항상. 저거 어느 방향이라 읽어야 돼? 남동. 남을 먼저 불러요. 남동. 그럼 이건 무슨 풍? 남동풍. 근데 여름에 부는 바람이라서 우리가 남동 계절풍.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바람이기 때문에 남동 계절풍. 근데 겨울이 됐어요. 겨울. 육지와 바다 중에 어디가 빨리 식냐? 육지가 빨리 식어요, 이번에는. 그럼 육지가 온도가 낮아요. 바다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자, 이쪽이 온도가 따뜻한 쪽이 저기압이에요. 온도가 낮은 쪽이 고기압이에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이거 무슨 풍이라고 해야 돼요? 이름 말해봐요. 바람은 시작되는 쪽에 이름을 붙여요. 무슨 쪽이에요, 저거? 얼레리 동서남북. 그럼 저기에서 시작되잖아요. 저기에서 불어와요. 무슨 계절풍? 북서 계절풍. 그렇죠. 어떻게 이름 붙이는지 알겠습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불어요. 자, 아까 전에 해풍, 육풍 합쳐서 해류풍. 해류풍은 하루를 주기로, 하루 만에 왔다 갔다. 그럼 계절풍은 얼마를 주기로 왔다 갔다? 여름에는 이렇게 불었다, 겨울에는 이렇게 불었다. 자, 몇 년을? 1년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류풍은 하루를 주기로,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그래서 얘는요,
여름철에는 무슨 풍? 남동계절풍.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 바람은 항상 시작되는 쪽에 이름을 붙여요. 알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다 무슨 차이야? 기압 차이야. 어디가 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냐. 이거를 갖다가 실험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76페이지 잠깐 펴보실래? 한쪽에는 따뜻한 물, 이쪽에는 얼음물 집어넣고 양쪽에 칸막이를 세운 다음 칸막이 사이에 향연기. 그러면 향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막 올라오거든요. 자, 이 향연기가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게요? 이쪽은 따뜻한 물이니까 지금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따뜻한 물 쪽,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 좋아요. 얼음물이 고기압. 그럼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고에서 저로. 자, 여기에 있는 향연기는 이렇게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실험을 이렇게도 해요. 이게 뭐냐면 한쪽에는 모래, 한쪽에는 물 깔고요. 위에다가 전등을 켜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뜨거워져요. 전등 때문에. 근데 누가 더 빨리 뜨거워져? 모래가. 그럼 모래는 온도가 막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기압. 기억납니까? 물은 상대적으로 고기압. 자,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향연기가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거 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육풍 불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랑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무슨 풍이라고 불러야 돼요? 해풍이라고 불러야겠죠. 이거 지금 낮을 표현한 겁니까? 밤을 표현한 겁니까? 낮을 표현한 거예요. 전등을 켰다는 건 햇빛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전등을 꺼버려요. 자, 전등을 끄면 둘이 막 식어요. 누가 빨리 식어요? 모래가. 그럼 모래가 빨리 식으니까 모래가 온도가 오히려 더 낮아져요. 온도가 낮으면 고기압, 온도가 높으면 저기압. 이번에는 향연기 방향이 바뀌어요. 등을 끄고 한참 기다리면 연기 방향이 바뀝니다. 왜냐면 모래가 더 빨리 익어서 모래의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면 밤에 육풍 부는 게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해류풍이에요. 대빵 쉽죠. 자, 기압으로 가겠습니다. 공기의 압력, 이게 기압이지 뭐. 공기의 압력, 이게 기압이에요. 토리첼리의 실험에서 딱 1기압이면 수은 기둥이 몇 센치 올라간다? 그렇죠. 76cm 아니면 밀리미터로 쓰고 싶으면 760mm 이렇게 쓰셔도 돼요. 76cm. 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네요, 여기. 자, 여기에 뭐 있습니까? 수은으로 꽉 차 있다가 그냥 내려온 부분이죠. 아무것도 없죠. 저기 무슨 상태? 진공이에요. 저기에 진공이어야지. 만약에 가 부분이 진공이 아니라 공기 같은 게 차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공기가 차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 부분이 진공이 아니고 공기가 막 있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하고 밖에 공기가 누르는 힘이 딱 똑같아지는 걸 이용해서 이걸 재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공기가 있어 버리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은 기둥 높이가 잘 안 나와요. 공기가 누르는 힘이랑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 합쳐져서 밖에 공기가 누르는 힘이랑 같아진 거기 때문에 수은 기둥 높이가 기압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여기가 진공이고 아무것도 없어야 딱 수은이 누르는 힘, 밖에 공기가 누르는 힘이 똑같아져서 이게 딱 1기압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빈칸 1기압이 아까 수은 기둥 76cm. 헥토파스칼로는 몇 헥토파스칼이라 했었는지 기억나요? 좋아요. 기억력 좋아요. 1013 헥토파스칼. 물기둥으로 하면 10m나 올라갑니다. 물기둥으로 하면 10m. 공기로 하면 지금 얼마나 차 있는 거예요, 위로? 공기로 치. 그렇죠. 1000km나 지금 머리 위로 얹어져 있는 거예요. 공기 기둥으로는 1000km가 누르는 힘과 같습니다. 높은 이 수은 기둥을 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이유까지 쓰래요. 왜 낮아진다고 쓰실 겁니까? 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공기의 양이 감소하여 기압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기압이 낮아짐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은 기둥의 높이가 곧 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럼 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 기압이 낮아진다는데 왜 줄어드는 거냐? 높이 올라가면 중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줄어요. 좋습니다. 대기는 계속 움직이므로 기압은 장소나 시간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가 오늘 1기압이라고 내일도 1기압이진 않다. 조금씩 바뀌는 거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원인. 아까 바람 왜 분다 그랬죠? 두 지점 사이에 무슨 차이? 바람은 항상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부는 거예요. 즉 무슨 차이? 기압 차이가 나야 바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양쪽이 기압이 똑같으면 바람이 불 리가 없습니다. 기압이 다르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열됐어. 뜨거워. 뜨거운 공기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뜨거워진 공기는 가벼워요. 굿. 그래서 위로 뜹니다. 그래서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부분이 돼요. 뜨면 저기압, 뜨면 저기압. 그리고 냉각된 차가워진 공기는 무거워요. 찬 공기는 무거워. 그럼 어떻게 되냐? 가라앉아요. 하강. 가라앉으면 고기압. 그래서 온도가 낮은 데가 고기압이에요. 자, 우리 해류풍 한번 구분해 볼까요? 해풍은 아까 언제 부냐면 낮에 불었어요. 왜냐? 기온이 육지와 바다 중에 어디가 높아? 낮에는 육지가 더 뜨거워요. 모래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기압은 낮은 거예요. 온도랑 기압이 반대입니다. 지금 그죠? 온도가 높은 것은 기압이 낮아서 바람은 항상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게 해풍이죠. 육풍은 반대예요. 육풍은 밤에 불어요. 육지와 바다 중에 이번에는 육지가 더 차가워요. 왜냐? 빨리 식어요. 그러면 기압은 어디가 높냐? 온도가 낮은 쪽이 높아요.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이 불어요. 이게 육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모래가 물보다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우리 이거 2학년 때 배웠어요. 왜 모래가 물보다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죠? 모래는 무엇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쵸? 비열이 작다. 비열이 뭐냐? 비열이 크면 열을 막 가해도 온도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잘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 있고 식용유가 있어요. 누가 비열이 크게요? 똑같이 가열했을 때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게? 물이랑 식용유 중에. 식용유가 비열이 큰 거게 작은 거게? 작은 거. 그죠?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가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요. 그럼 육지와 바다 중에선 누가 비열이 작은 거예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애. 육지. 얘가 비열이 작아서 막 낮에 뜨거워졌다가 밤에 막 떨어진다. 비열이 큰 애는 온도가 잘 올라가지도 않고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비열 차이 때문입니다. 오케이? 비열 차이라고도 하고 연용량 차이라고도 하는데 다 맞아요. 어쨌든 빨리 온도가 변하는 애가 비열이 작은 거예요. 자, 이번엔 계절풍으로 갑니다. 여름에 아까 무슨 풍 불더라? 여름에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었었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자, 남동계절풍입니다. 남동계절풍. 왜 이렇게? 여름에는 육지가 뜨거워요. 그러니 육지가 저기압이고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남동계절풍이 불어요. 겨울에는 요렇게 불었습니다. 요렇게. 북서계절풍이에요. 겨울에는 육지가 더 빨리 식어요. 더 차요. 그러니까 온도가 바다가 높아요. 그러면 차가운 쪽이 고기압이에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류풍, 계절풍이 생기는 원인은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어서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차가워졌다가 이러면 비열이 작아서 이 온도 차이에 의한 기압 차이가 생기면서 바람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쉽죠?